그것도 역시 열심히 조사받았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확실히 개그맨 이창명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 이슈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 북한정의연대 대표이신 정베드로 목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 화면에서 보셨어요? 이창명 씨 거짓말 탐지기 거부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옆에서 누가 법률적인 조언을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해주는 걸로 보여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거 해주세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아니실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아마 거짓말 탐지기 조사합시다 하고 얘기하면 이창명 씨 측에서 안 할 거라는 건 알고도 물어봤을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의혹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한 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의혹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창명 씨 쪽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나는 평상시에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과호흡증을 앓고 있다. 예. 그 본인 얘기대로 공황 장애나 과호흡증을 앓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예.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예. 땀에 의해서 생리적 어떤 그 반응을 맥박. 보는 거거든요. 맥박이 그런데 많이 만약에 뛴다. 공황장애나 과호흡증이 있으면 예. 아무래도 그 검사에 흠결이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 탐지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거부했다면 네.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일단은 재판부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조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증거를 쓸 수는 사실 법원에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찰 실무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만약 진짜 진실 반응이 나면 진실이 맞고 특히 거짓 반응이 나면 거짓일 반응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거로는 쓸 수가 없지만 본인이 거부하는 측면을 양형을 참작할 때 분명히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신이 있으면 거짓말 임할 건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법관에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창명 씨의 어떤 그런 주장에 우리가 신뢰를 참 모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믿어야죠. 근데 이 상황이 자꾸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지금 거짓말을 또 밝혀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 박사님? 이제 그 휴대폰이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나가가지고 방전돼서 예.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일부러 꺼놨다가 다시 켜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내용이 아마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그게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고요. 이제 뭐 사실은 수사기법이라 제가 초창기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요. 당일날 이창명 씨를 포함해서 6명이 한 자리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5명의 일행끼리 아마 문자를 주고받거나 예. SNS를 할 거예요. 그때 그 내용에서 야 혹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때 창명이 솔직히 소주 한 2잔 정도 먹었지? 아니야 몇 잔 먹었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복원할 겁니다. 경찰에서. 그러면 심증은 많이 깊어지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거 말고도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황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건 일반인이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한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기준은 0.05%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넘어야 되고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봤을 때 또 누가 봐도 그 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 증거는 위드마크 공식밖에 없거든요. 예.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사실 하는 게
우리 크림빵 맹손이 사건에서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근데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이분은 너무나 많이 밝혀져가지고 근데 경찰은 기소에 자신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도요. 사실은 이게 법정에서 0.16으로 의율 했지 않습니까? 예. 0.16이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저 위드마크 그 공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창명 씨의 혈액을 채취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알코올 잔량 그거에다가 역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그거는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시간이 넘어서 왔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경찰이 채택한 게 목격자라든지 동석자, 그다음에 술집에 있는 종업원이나 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술의 양, 그 술을 계산해 CCTV에서 갖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혀 그리고 있다라고 CCTV에 가정을 얼굴이 한다면 붉은 상태에서 비틀거린 거. 예.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하고 하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한 사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하는데 서로 이창명 씨가 그 현장에서 한두 잔 정도 술을 먹었다 손치더라도요. 0.05% 이상으로 갈 수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제 예. 개인적인 판단은 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하. 많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법원에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저는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창명 씨 본인이 지금 자꾸 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의 그건 그렇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서도 그걸 해명을 좀 하라고 아마 요청할 걸로 보이고 예.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예. 사람을 치지 않는 사람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 미조추죄가 되는데 그거는 예. 좀 형이 약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처벌 자체가 약하지 법정형은 높습니다. 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어쩌면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라면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 음주는 했는데 도망갔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까지 다 합쳐가지고 강한 높은 형으로 근데 의율할 지금 가능성이 이창명 있습니다. 씨는 이게 형도 문제지만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복잡할 것 같은데 북한은 음주운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차도 별로 없잖아요. 네, 음주 운전에 대한 이제 상증화 처벌법이 예. 있지만 사실 북한 남성분들은 술을 먹어야 운전을 더 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이제 그 2.5톤짜리 화물트럭 운전 기사였는데 술을 드시고 운전을 그렇게 잘하셨다고요. 물론 뭐 근데 북한은 처벌이 지금은 평양시는 많이 이제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엔 처벌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딱 면허증을 뺏고 술 깬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고 북한 평양 같은 데 가면 사거리라고 해서 네거리 처병들이 있어요. 교통안전원들. 그분들이 이제 딱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차를 딱 보면 벌써 이제 삐뚤삐뚤 운전하는 게 보이고 얼굴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는 끝으로 이제 딱 세워버립니다. 세우고 면허증을 딱 취소하고 과할 때는 정말 취소하지만 대부분 여성분들 교통 경찰이기 때문에 술 깰 때까지 붙잡아 놓고 있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죠. 근데 지금은 조금 평양 쪽에 차가 조금 수가 조금 많아져서 교통법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지방 같은 데는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음주운전은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음주운전은 본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고한 사람, 무고한 가족들을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짚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창명 씨가 혼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지금 자꾸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